만약에 전 세계 무역의 판도를 그냥 통째로 바꿔버릴 엄청난 지름길이 열린다면 어떨까요? 수천 킬로미터를 단축하고 수십 일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얼음으로 뒤덮인 새로운 바닷길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세계 경제 지도가 어떻게 다시 그려지는지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걸 한번 보세요. 기존에 우리가 이용하던 수에즈 운하 항로, 길이가 무려 2만 1000km에 달합니다. 그런데요, 북극해를 가로지르는 이 새로운 길은 겨우 1만 3000km면 충분해요. 이 엄청난 거리 차이,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갑자기 다들 이 북극 항로에 주목하는 걸까요? 그건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기존의 해상 운송망이 사실은 굉장히 생각보다 훨씬 더 불안정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무역의 대동맥이라고 불리던 길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삐걱거리고 있다는 거죠. 최근 몇 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2021년? 기억하시죠? 수에즈 운하가 딱 막혔잖아요. 2023년에는 가뭄 때문에 파나마 운하가 말라붙었고요.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홍해는 여전히 불안하죠. 이건 그냥 작은 사건들이 아니에요. 전 세계 공급망이 언제든지 멈춰설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음이 계속 울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정말 흥미로운 해결책으로 떠오른 게 바로 이 북극 항로입니다. 이건 그냥 두 번째 길 정도가 아니에요. 훨씬 더 빠르고 돈도 아낄 수 있고 심지어 친환경적이기까지 한 말 그대로 시장의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나타난 거죠. 그럼 북극 항로가 왜 그렇게 좋냐? 핵심적인 장점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니 해도 비용과 효율성이죠. 거리가 짧아지니까 기름값, 시간 다 아낄 수 있고요. 둘째,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저기 중동 같은 불안정한 지역 눈치 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요즘 기업들한테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바로 ESG. 운항 거리가 줄면 당연히 탄소 배출량도 줄어드니까요. 일석삼조인 셈이죠. 이걸 숫자로 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갈 때요, 수에즈 운하를 타면 평균 40일이 걸렸어요. 근데 북극 항로를 타면 이게 25일 정도로 확 줄어듭니다. 무려 열흘에서 보름, 거의 2주가 그냥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물류에서 이 시간은요, 그냥 돈입니다. 돈. 40%. 네, 바로 이 숫자 하나면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기존 항로보다 거리가 40%나 짧아진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전 세계 물류 시스템의 속도랑 효율을 아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엄청난 가치를 지닌 길이 열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북극은 이제 새로운 골드러시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강대국들이 이 새로운 바닷길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 물밑에서 정말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 시작한 거죠. 주요 플레이어들의 움직임은 벌써 시작됐습니다. 러시아는 북극 계획 2035라는 걸 발표하면서 북극을 아예 자기네 앞마당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중국은 빙상 실크로드라는 멋진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죠. 물론 미국이랑 유럽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아요. 알래스카에서 LNG 프로젝트를 벌이면서 에너지 안보를 챙기고 또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인들이 싸우는 판에서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을 순 없죠. 대한민국 역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북극항로 시대를 기회로 삼아서 동북아 물류의 중심, 즉 허브가 되겠다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의 계획은 아주 명확하게 3단계로 짜여 있어요. 1단계, 먼저 부산항과 포항항을 북극항로의 핵심 기지로 키웁니다. 그리고 2단계, 2026년에 드디어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실제 컨테이너선을 띄워서 시범 운항을 하는 거죠. 마지막 3단계는 장기적인 투자인데요. 얼음을 깨는 배, 쇄빙선 기술을 확보하고 북극 전문가들을 키워내는 겁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얘기죠. 이런 엄청난 변화 속에서 과연 어떤 기업들이 돈을 벌게 될까요? 지금부터는 이 북극항로 시대에 가장 주목해야 할 구체적인 기업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누가 뭐래도 해운사들이겠죠. 이 새로운 바닷길을 실제로 달릴 주역들이니까요.
화물을 싣고 북극해를 건너면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볼 기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HMM을 빼놓을 수 없죠. 2026년 시범 운항을 바로 이 HMM이 이끌게 될 텐데 우리나라 최대 해운사인 만큼 상징적인 의미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KSS 해운처럼 가스 운송에 특화된 회사들은 북극에 묻혀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LNG를 실어 나르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고요. 또 대한해운처럼 재무구조가 튼튼한 회사는 이 기회를 잡으려고 새로운 배에 과감하게 투자할 여력이 충분하죠. 자, 배만 다닌다고 끝이 아니죠. 그 다음은 바로 이 배들을 뒷받침해주는 인프라와 물류 지원 기업들입니다. 항구가 바빠지면 당연히 이 회사들한테도 엄청난 기회가 생기겠죠? 생각해보세요. 북극에서 온 배들이 부산항에 딱 도착했어요. 그럼 누가 제일 바빠질까요? 맞습니다. 동방이나 KCTC처럼 항구에서 짐을 내리고 싣는 회사들이죠. 늘어나는 화물은 그대로 이 회사들의 매출이 될 거고요. 또 현대글로비스는 이미 북극 항로를 다녀본 경험이 있어서 시장을 선점하는 데 아주 유리하고, 인터지스 같은 회사는 북극에서 들어올 엄청난 원자재들을 처리할 준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그룹입니다. 북극. 정말 춥고 험한 곳이잖아요.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꼭 필요한 특별한 기술을 가진 회사들, 그리고 아예 그곳의 자원을 직접 캐내는 회사들입니다. 사실 이 기업들의 기술력이 북극 항로 시대의 성패를 가를 진짜 열쇠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넥스텔이라는 회사가 만드는 아주 튼튼한 특수관관은 북극의 가스 파이프라인에 꼭 필요하고요. 오리엔트 전공이 만드는 정밀 부품이 있어야 배들이 그 추운 날씨를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냥 물건을 나르는 걸 넘어서 아예 자원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것까지 북극 에너지 사업 전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 산업 분석 보고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북극 항로는 단순한 지름길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및 물류 패러다임을 재편하는 거대한 흐름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새로운 길 하나가 더 뚫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 경제의 판, 그 구조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뜻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기후변화 때문에 녹아내린 얼음이 역설적으로 새로운 경제의 영토를 열어주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정말 많은 기회와 도전이 펼쳐질 텐데요. 이 거대한 변화의 끝에서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까요?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흥미로운 질문입니다.